여러분들, 제가 간혹 미스테리를 얘기하다가 좀 발음이 씹히거나 좀 버벅거릴 수 있는데요. 보거나 들으시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몸이지 구독하기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준비해온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2006년 3월 말쯤이었을까요? 한 14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요. 혼자서 경주에 있는 구정동이라는 곳의 한 복지시설, 그러니까 보육원, 성혜원이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2006년 3월 말에 한 14살 정도로 돼 보이는 애가 경주의 구정동 쪽에 위치한 한 성혜원이라는 보육시설을 찾아가요. 3월 말이다 보니까 그래도 약간은 좀 추울 때잖아요. 약간 추운 날씨였는데 그때 날씨에도 불구하고요, 이 14살 소녀의 그때 상태가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털 스웨터 하나 입고요, 운동복, 그러니까 밑에 추리닝에다가, 그리고 두 손에다가 흰 종이, 무슨 종이 같은 거를 이렇게 두 개를 양손에 이렇게 쥐고 보육원을 찾아왔대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종이 두 개만 달랑 들고 온 거예요. 그 상태로 성혜원이라는 복지시설을 찾아왔습니다. 당시에요, 이 여자아이를 본 이 복지시설, 이 보육원의 원장이요, 처음에 그냥 봉사활동하러 온 여자 중학생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아, 봉사활동하러 왔구나. 학생들이 봉사활동하러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저 학생 무슨 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요, 편지 들고 있었던 두 장을, 흰 종이 두 장을요, 그 원장한테 이렇게 주더래. 근데 그 편지 내용이요,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은비, 이 아이의 이름은 은비입니다. 은비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름은 은비일 뿐 성도 짓지 않았어요. 제가 19살에 낳은 아이입니다. 어떻게든 같이 살아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힘들어서 염치불구하고 아이를 맡깁니다. 부디 불쌍한 아이를 저 대신 키워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건네준 종이에, 그 편지에 아이를 대신 키워달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부모가 버린 거죠. 그래서 원장이 물어본 거야. 너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너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니?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는 거야. 14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엄마가 경주 터미널까지 같이 왔어요. 엄마가 이곳에다가 편지 전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거 엄마가 쓴 거니, 편지? 아니요, 엄마가 부르는 대로 제가 썼어요. 너 공부는 했니? 한글은 알아요. 학교는 다니고 있니? 아니요, 학교 다닌 적 없는데요. 혹시 그러면 엄마랑 어디에서 살았는지 기억하니? 어디 주소 혹시 알아? 아, 그 서울의 그 수색동인가? 어디, 잘은 모르겠는데 수색동 어디였던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요. 당시 이 어린 소녀는요, 알파벳도 모르고요, 컴퓨터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이 원장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병원에 제일 먼저 데리고 갔어. 병원에 제일 먼저 데리고 갔어요. 왜냐면은 혹시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인가 싶어가지고. 당시에 14살이라는 아이가 학교도 안 다니고 한글밖에 모른다고 하니까 혹시나 지체장애가 있거나 또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알아보려고 병원을 제일 먼저 데리고 갔다고 해요. 근데 병원 검사 결과 정상이었습니다.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요, 이 여자 소녀가요, 2006년 9월 달에 이 은비라는 여자아이가 자기가 14살이라고 하니까, 나 14살이에요. 그러니까
1992년 2월 18일생으로 새 호적을 파서 만들어뒀습니다. 어디서? 이 보육원에서. 그게 없잖아. 호적이 없고 막 이제 버렸으니까, 엄마가 얘를 버렸으니까 이 보육원에서 1992년이 14살이야. 그러니까 1992년 2월 18일생으로 새 호적을 파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복지 이제 보육원에서요, 학교를 안 다녔잖아. 근데 14살이에요. 그럼 학교를 다닐 순 없잖아요. 초등학교, 중학생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검정고시를 볼 수 있게끔 이 보육원에서 도와줬대요.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로 이제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은비라는 학생이요, 단 1년, 딱 1년 공부해가지고요, 중학교, 초등학교 다 패스합니다. 검정고시로. 엄청 좋은 성적으로 중학교, 초등학교 두 개 다 우수한 성적으로 검정고시 패스해요. 그러니까 다들 당시에 보육원 식구들이 되게 놀랬대요. 1년 과정으로? 야, 1년 공부해갖고 초, 중 너 다 패스하고 너 대단하다. 너 머리가 좀 좋은 애구나. 여러분 있잖아요. 중학교 과정 거를 이렇게 수학책이라든지 이렇게 보잖아요. 영어책? 어려워요. 초등학교 거는 쉬울 수 있는데 중학교 거를 지금 딱 펼쳐서 우리가 지금 딱 보잖아? 좀 어려워. 근데 그거를 한 번에 패스를 한 거야. 단 1년 공부해가지고. 초등학교 6년 과정, 중학교 3년 과정을 1년에 다 패스. 그러고 나서요, 이 은비라는 소녀는 경주고등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당시 고등학교 교장이 그랬대요. 아니, 검정고시로 우리 학교에 들어온 학생이 없었는데 이 은비라는 학생이 공부를 너무 잘하고 성적이 너무 우수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검정고시로 이렇게 경주고등학교에 진학을 한 학생이 없대. 근데 은비는 너무 잘했거든. 그러니까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육원에서 나와서요, 이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서 이 고등학교 자체의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그랬대요. 은비라는 소녀가 나 의사 될 거다. 나 학교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원도 가가지고 의사 돼서 아픈 사람들 고쳐줄 거야. 친구들한테 그랬대요. 내 꿈이 의사라고. 이 은비 학생은요, 이과생이었다고 해요. 2009년 11월 경주고등학교 학교 전체 학교 전교 석차가 13등이었대요. 경주고등학교 전체 전교 석차 13등. 그러니까 잘하는 거지. 100명이 넘을 거 아니야. 경주고등학교 전체가. 아무리 못해도 100명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13등이야. 잘하는 거지. 그런데요, 2010년 1월 5일날 오후 3시 20분경에요. 보육원에다가 그런 거야. 이 은비 여자애가요. 나 원장님 저 장학금 서류 좀 학교에다가 전달하고 올게요 하면서 나왔어요. 보육원을. 나 학교 갔다 올게요. 이거 전해주고 올게요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종됐어요. 보육원에서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안 와? 오늘 오는 날인데 왜 이렇게 안 와? 그러니까 원장이 오후 7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은비 양 폰으로. 근데 폰이 꺼져 있네? 얘 뭐 하나? 그리고 3시간 정도가 지나가지고요. 저녁 10시 40분경에요. 너 이거 문자 보면 전화 줘. 문자를 또 남겼습니다. 누가? 원장이. 그리고 또 30분 정도가 더 지나서요. 오후 11시 20분경에 이 은비 양의 친구들이나 보육원에 이제 있는 선생님들, 다른 사람들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저녁 11시가 넘어서까지도 핸드폰은 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 원장이 좀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학교로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지금 은비가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학교 기숙사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은비가 있는지? 그래서 학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은비가 어제부터 안 들어온 거야, 기숙사에. 딱 전화 통화가 딱 안 되는 그 시점부터 학교에도 안 들어온 거야. 기숙사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 아, 뭐지? 은비 뭐지? 헉! 실종된 건가? 그래서 이 원장이 바로 실종 신고를 넣었습니다.
옆에 실제 이제 전단지예요. 옆에 실제 얼굴도 나오죠. 당시에요. 인터넷이라든지 방송, 신문, 언론 다 해가지고요. 이 김은비 양을 찾는다고요. 대대적으로 운동을 했어요. 이 김은비 양을 찾아야 된다고. 전단지 돌리고 방송, 신문 다 다뤘습니다. 경찰은요, 당시에 김은비 양이 납치를 당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근처에 있는 CCTV를 다 찾았습니다.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전단지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요. 여러모로 찾으려고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무런 단서를 못 찾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요, 이 김은비 양이 나중에 보니까 학교 기숙사에서 나갈 때 속옷 몇 벌이랑 상하이 옷을 몇 벌 챙겨서 나갔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 지인한테. 그러다 보니까 납치가 아닌가? 가출했나?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출하게 됐나? 그러다 보니까 또 경찰이 생각하게 된 거야. 지 본엄마 찾으러 간 거 아니야, 얘? 그럴 수 있잖아. 얘 수색동에 예전에 살았다고 했으니까 얘가 지 본엄마를 찾겠다고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그 수색동이라는 곳을 막 다 찾아 헤맵니다. 혹시 이 본엄마를 찾기 위해서. 근데 결론은 별다른 진전이 없어요. 그 본엄마도 못 찾았고요. 그냥 아무런 시간 허비만 했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기까지의 내용이요, TV에 나왔습니다. 옆에 보시면 SBS 보이고 큐브라고 보이시죠?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까지가 TV에 나온 내용이에요. 당시 실종 당시에 이 아이를 찾는다고 TV에 나왔었습니다. 옆에처럼. 근데요, 이 은비양을 찾는다고 이 TV가 방영되고 나서요, 2월 2일 날쯤에 경찰서로 하나의 전화가 와요. 네, 경찰서입니다. 네, 저 은비 학생 외삼촌인데요, TV 보다가 제 조카가 나오길래 집에 확인해보니까 은비 지금 본 집에 잘 있습니다. 엄마랑 가족들이랑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전화가 온 거야. 잘 살고 있대. 경찰서로 전화 왔는데 은비양 외삼촌인데 은비양 집에 잘 있대요. 엄마랑 가족들이랑 잘 살고 있대. 경찰들이요, 이 전화를 딱 받고요, 뭐야? 뭔 상황이야? 그래서 조사를 해봅니다, 경찰이. 자, 여기서부터 반전이에요. 자, 지금부터 좀 잘 생각을 좀 정리를 좀 잘 하시면서 들어야 돼요. 숫자가 좀 많이 나옵니다. 자, 미혼모가 맡겼다라는 이 은비라는 소녀,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 가족이 다 있는 아이였어요. 그 김은비라는 이름은 가명이었고요, 본명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요, 2006년 3월 4월 달경에 보육원에 갔단 말이야. 엄마가 버렸어요, 엄마가 나를 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편지 2장 가지고. 근데 실은요, 그때 가출을 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간 거였대요. 그럴 수 있어요. 가출을 해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보육원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대박인 거, 당시 보육원 처음 갔을 때, 저 14살이에요. 저 14살입니다. 저 14살이에요. 원장한테 인사할 때도 저 14살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안 다녔어요. 사실 그때 이 여자의 나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대요. 저 14살입니다. 14살이에요. 그랬을 때가 실제로는 평범한 고등학교 3학년이었대요. 즉, 고3이요. 멀쩡하게 학교 다니면서 집에 있다가요, 가출을 한 거야. 가출해갖고 자기가 되게 불쌍한 척, 엄마가 쓴 척 손편지를 써가지고요, 보육원에 갑니다. 그래서 저 14살이에요. 제 이름 은비예요 하면서 가명 써가면서 그 가명으로 호적 따로 팠고요. 호적 신고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고3이에요. 고3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하죠. 고등학교 3학년이 중학교, 초등학교 거 문제 푼 거예요. 쉽게 패스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경주여고로 들어가가지고 무려 4살이나 어린 여학생들하고요 어울려서 거짓으로 학교 생활을 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당시요 이 여고에 들어가가지고 석차가 한 14등 정도 했었대요. 13, 14등. 아까 제가 전교 석차 13등, 14등 그랬잖아요.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배운 내용을 다시 배우는 거거든. 그러다가 4년 정도 이렇게 보육원에서 가짜 학생 노릇을 하면서 살다가요 좀 질린 거야. 아, 이 생활도 질려. 아, 이것도 질려. 맨날 똑같은 일상. 질려. 실증나. 아, 그러다가 2010년 1월 5일날. 아, 본집에 다시 갈까? 아, 이 생활도 질려. 아, 재미없어, 이제. 아, 집에 그냥 다시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집에 그냥 다시 간 거예요. 그리고 집에 그냥 다시 갔어요. 당시 김은비라는 가명으로 살아온 이 학생 진짜 생년월일은요 1998년 2월 18일생이라고 합니다. 아니다 98년이 아닌데 98년? 아닌데 내가 지금 뭘 잘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당시 들어갔을 때 당시 보육원에 갔을 때가 고3인 나이였어요. 19살이었습니다. 19살이었어요. 보육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19살이었습니다. 봐보세요. 이 학생이 가출해서 보육원에 간 날이 2006년 3월이에요. 그리고 이 학생이 본래 집에 다시 들어간 날이 2010년 1월 6일이래요. 그러면 무려 4년 동안 가짜 이제 학생 행세를 한 거예요. 자, 고3 때 보육원에 왔습니다. 4년을 있었어요. 고등행세 하면서. 초중 1년 동안 초중 이제 있었죠. 공부했잖아. 검정고시. 그러니까 4년 중에서 1년 빼고 3년 동안 고등학교 행세를 했단 말이에요. 자, 19살 때 보육원 왔어요. 14살이라고 거짓말하고. 자, 19, 20, 21, 22. 19살 때 초중 그 1년 공부해가지고 패스했어요. 14살이라 속이고 20살부터 고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간 거예요. 20살, 21살, 22살까지 고등학교 1, 2, 3학년 22살까지 고등행세 하고 다닌 거예요. 진짜 22살에 고등행세 하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했겠습니다. 당시에요 이렇게 이중호적을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때가 이중호적이 가능했냐면 당시 여자분이 미성년자 상태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증이 없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본인을 확인할 수가 없어. 거기다가 지문 조회가 그때 잘 안 됐었대요. 이 여자가 지문 조회가 되지 않았었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일이야. 솔직히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김은비, 이 가명이지만 이 여자가요, 잡혔어. 잡히고 나서요, 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너 왜 그랬냐고. 너 대답을 안 해요. 말도 없어. 그러니까 처벌할 법적인 증거가 없다 그래가지고요. 사건은 흐지부지 종결됐대요. 흐지부지 종결됐대요. 그래서 약간 몇몇의 사람들은요. 이 여자가 약간 허언증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도 해요. 왜냐면은 속이고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그랬대요. 얘들아 우리 아빠 사실 서울대 병원 명문 병원의 의사다? 사실 나 남자친구 있는데 남자친구 완전 갑부집 아들에 엄청 잘생긴 애가 나 좋다고 계속 따라다니는데 아, 난 좀 별론데 근데 계속 나 좋다 그러네. 우리 아빠가 의사라서 그런가? 약간 이렇게 대도 않는 얘기를 많이 했대. 근데 그게 한 번은요 들통이 났대요. 그런 거짓말이 학교에서. 그래갖고 망신살이 또
한번 뻗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약간 허언증도 있었던 것 같고, 약간 심리 전문가가 또 생각했을 때 우리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런 거 있잖아요. 아, 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럼 공부 더 열심히 할 텐데. 아, 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럼 더 열심히 놀 텐데. 뭐 이럴 때 있잖아. 이 여자는 그냥 진짜 돌아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생각만 하는 걸요. 이 여자는 아,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다시 돌아가서 시작한 겁니다. 이 여자가요, 경찰에 잡히고 나서요, 계속 그러는 거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뭐? 네가 14살이라고 속이고 왔잖아. 너 이 원장님 몰라? 성혜원 보육원 원장님 몰라? 죄송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누구시죠? 야, 너 경주고등학교 다녔잖아. 제가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다고요? 저 22살인데 무슨 고등학교를 다니나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누구시죠? 저는 학교를 다닌 기억이 없는데요. 저는 그냥 22살 여자입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결론은 흐지부지하게 끝났습니다. 흐지부지하게 종결됐어요. 고3이 가출을 해가지고 14살이라고 속이고 엄마가 버렸다고 하면서 보육원에 와가지고 무려 4년 동안 14살, 15살, 16살, 17살 행세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실제로는 19살, 20살, 21살, 22살이었는데 22살 때 17살 행세를 하면서 학교를 다닌 거죠. 이 사건은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언론이라든지 신문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찾는다라고 나왔던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찾으려고 하면 영상 자료 충분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큐브라고 적혀져 있죠. SBS. 참 너무 어이없는 사건인데 흐지부지하게 끝난 사건이에요. 근데 당시에요, 이 사건이 이제 발생되고 나서요, 일부 부모님들이 이 고등학교, 경주 고등학교의 일부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옆에 글을 썼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경주 여고생이 23살로 밝혀졌는데 그럼 내신 점수는 어떻습니까? 그 학생 내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 때문에 내신 등급이 다 1단계씩 낮아진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시에 이 여자가요 13등 14등을 했어요. 근데 잘못된 거잖아. 근데 이 여자가 없었으면 14등 했던 애가 13등이 되는 거고 15등 하던 애가 14등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상한 여자가 하나 끼는 바람에 다른 고등학교 애들 내신이 다 한 단계씩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다른 고등학생들이 좀 피해를 본 거지. 내신을 좀 쌓으려고 하는 애들은. 당시 TV에도 많이 방영이 된 거라서 경주 여고생이라고만 쳐도 많은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 따로 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경주 여고생 사건을 오늘 두 번째 얘기로 가지고 왔습니다. 대박이죠.